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건강하셨죠? 네, 편안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맞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는 독서 주간이라고 있었어. 네, 책을 맞습니다. 참 많이 읽었는데 네, 그 중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그 책이 상당히 생각이 나는데요. 네, 목사님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왔습니다.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읽는다는 것은요, 똑같은 소설이지만 각별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해석이 되는. 그럼요. 저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이 책을 보면서요, 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학생 입장에서 읽었잖아요.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을 보니까요, 네, 네. 새로운 어떤 각도로 책을 조명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맞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이제 학부모 된 입장에서 맞습니다. 성인이 된 입장에서 네. 과거의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내에도 헤르만 헤세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목사님 우리 파주에 맞습니다. 카페 잊을 수 없죠. 헤세 헤세 카페. 헤세 카페 네. 헤세죠. 네, 거기 네. 다녔는데 네. 저번 주 우리가 다녔죠. 맞습니다. 참 정언을 이제 헤르만 헤세가 정언 가꾸기를 좋아했는데 네, 거기서 네. 모티브를 얻어서 네. 카페를 정언처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밀크 커피도 마셨는데 맛이 어땠습니까? 환상적이었죠. 근데 단점이 양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것도 단점이고 좀 비싸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네. 가을을 느끼고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생각하면서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지금 사진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수레바퀴 아래서가 대충 몇 년도에 발표되는지 아십니까? 6년도에 발표됐어요. 그렇죠. 1906년도. 그럼 거의 120년, 아유, 맞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네네. 지난 소설인데 맞습니다. 완전 고전 소설이죠. 네네. 근데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밀레의 서재 책을 보니까요. 네. 오늘 수레바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현재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명작 고전은요, 시공을 뛰어넘어서 네. 여전히 사람들의 이제 환호를 받고 네. 읽히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 네네. 책의 내용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한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가장 명석하고 뛰어난 학생이 신학교를 진학하고 신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대장장의 일을 하다가 대장장의 일을 이제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이제 술자리를 가지게 되고 너무 많은 술을 먹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실족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신학교는요, 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이 엘리트 코스죠. 맞습니다. 독일이 이제 네. 국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네. 참 목사님 독일이 재미있는 나라죠. 맞습니다. 네. 독일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네. 기독교가 가장 뿌리를 내린 나라이면서도 네. 실제 역사적으로는 1,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네. 수천만 명 살상한 나라가 되는 맞아요. 참 양극단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왜 기독교가 국교화된 나라에서 이런 헤게모니가 일어나는가를 네. 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를 보면요, 네. 뭔가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는데요. 맞습니다. 신학을 가장 우선주의적으로 엘리트 코스로 삼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황당한 게 신학교에서 히브리, 헬라어, 또 라틴어도 깊게 맞아요. 공부하면서도요, 네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걸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신학 지상주의가 얼마나 이제 몽상과 결국은 인류의 큰 피해를 가지게 되는가. 네. 그 책 내용에도 나오죠. 책 내용에도 이제 이상한 목사가 나오죠. 그렇죠. 마을의 목사가 존재하는데 대장장이가 그 마을의 목사를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 이유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목사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도 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목사와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깊이 팠지만 이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목사가 신학 체계는 세워졌지만 네.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오류를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석 좌절하고 참 낭망하는 이유가 네. 당시에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사실 그 신학 시스템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철학제기처럼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이데아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신학 교육은 철저한 쇠뇌 교육이고 네.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느냐 하면 네. 대부분 어린 학생인데 자의로 그 학교를 가지 않고 그렇죠. 단지 공부를 잘하고 명석하다는 이유로 타의였어. 그렇죠. 부모와 네. 또 교사 선생님과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엘리트 코스인 신학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마지막에 목사가 되고 나서 나라의 안정적 제도 하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내지만 사실은 그 마을의 목사가 그 시대상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학을 받아들일 때 큰 이제 혼란이 있는 이런 그렇죠. 모습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 볼 때도 그 일반 신학대학 졸업자들이 신대원의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신학대학 갔다는 자체가 이제 부모들의 타의에 의해서 네네. 이렇게 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탈락률이 그렇죠. 높은데 네네. 신대원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갔기 때문에 네네. 탈락률이 거의 없는 걸 봅니다. 맞죠.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모의 강요나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신학을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 네네. 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없는 모습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파생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 교육학 석사 공부를 하면서요, 네네. 이 주입식 교육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장식 교육 시스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뭐 실존주의 교육이라든지 맞아요. 또 진보주의 교육. 음, 물론 이제 진보주의 교육은 학생 중심의 어떤 학습을 이제 도입했지만 정치적 성향으로 빠져서 좀 문제가 되고 이 실존주의 성장식 교육은요, 내가 누구인가, 교육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맞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너무 주입식 일본도만 주장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주입식 교육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절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토대 안에서 그럼요. 발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기는 피교육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주입돼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뭐 자기 원하는 걸 찾는다고 너무 학습자 중심으로 가면요, 이 또한 이제 지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네. 한스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는요, 신학교육 자체도 그렇지만 부모나 모든 그 교육 행정 가운데에서 주입식 교육이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목을 옥조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 한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하일러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하일러가 문해에 뛰어나고 시인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스가 그 시대 때에 시인이 되고 싶었던 갈망이 그 하일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 청소년기 시절에는 네. 친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죠? 맞습니다. 하일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일라가 태교를 한 것처럼 맞습니다. 한스도 결국 이제 태교를 하는 맞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담고 네. 또 중간에 엠마라는 이제 그 동년배 여인을 만났는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뭐 네네.
입맞춤 신도 나오고. 네네네. 제가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네. 너무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요? 입맞춤하는 그 장면이 네네.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이 허락한 최대한의 맥시멈의 이 성애 장면이었습니다. 학부반에. 네네네. 그래서 참 마음을 두근거리고 읽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친구의 어떤 그 일탈과 네. 또 엠마라는 여성의 어떤 그 순수한 자기 사랑을 왜곡하는 네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갖게 되는 거죠. 를 통해서 그 자신이 안정을 좀 찾는 곳이 엠마였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고 자신의 안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엠마조차도 말없이 떠나가 버리는 것. 그래서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제 느끼게 되고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동성의 어떤 모습도 보이죠. 청소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래 네. 하일라하고 이제 입맞춤을 통해서 특별한 이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네네. 이 자아가 어떤 실현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혼란 관계를 겪는 그렇죠. 이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네. 이 자아가 정말 그 세팅되기도 전에 네. 주입식 신학 교육은요 한스로 하여금 상당한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한스가 이제 태교를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레바퀴 밑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수레바퀴 밑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한 그 환경과 시기를 이제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이 거죠. 사회적 억압 가운데서 이제 고통받는 이제 젊은 청춘들이 어떤 절규 그렇죠.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21세기로 말하다면 지금은 트럭바퀴가 아니죠. 트럭바퀴에서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더 개선돼야 되는데 네네.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걸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또 참고해야 될 것은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첫째로 이제 자기의 실존을 찾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네. 자아를 발견하고 내가 잘하는 것, 또 인생을 목표 지향할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네. 그것을 더욱더 뭉개버리는 결국은 자아를 상실하게 가는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아마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인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스가 정말 원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외면합니다. 교장 선생님, 마을 목사, 주민들, 아버지조차도 그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와 문해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때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왜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낭만적이고 감수성 있는 우리 세대를 이해해주지 못하나라고 네.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네네. 제가 부모된 상태에서 그걸 읽으니까요. 네네. 전혀 이제 반대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부모를 또 변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가, 학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부모가 자녀가 잘하는 것을 개발시켜주고, 인격적으로 참 인간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부모인데, 네네.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할 수 없이 학부모의 역할을 네. 또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또 엘리트 코스로 이끌고자 하는 사회적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또 부모 나름대로 아이에 대한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고등학교 때 단편적으로 읽었던 그 책보다 성인이 되어서 읽어보니 네. 이 학생과 또 부모의 이 양자 간의 어떤 긴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네. 그 사이에서 또 절충적으로 찾아가는 네. 이런 시도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수레바퀴 아래에서 읽으면서, 야, 그 한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느끼고 더 감수성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잘 몰라요. 본인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어린아이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더 많이 이해할 수도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른에 대한 입장에서, 학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하는 깊은 고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을 당시에는
한서의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도 또 신학교 교수들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영역 밖의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한서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없잖아요. 네. 편모서라 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교육시키자는 그 어떤 욕구가 있었겠죠. 그치? 네. 애를 나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없는 애를 정말 사회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열망. 교사나 교장 선생님 다 옛날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주입식 교육의 한계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그들도 조금 균형 감각을 잃었지만 맞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역할에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악역을 맞지 않았겠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지금 나에게 위의 세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분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맞습니다. 일익을 감당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네. 좀 이 소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한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는데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이 한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하얗게 눈꺼풀이 닦여져 있는 것과 그리고 입은 약간 벌린 채 나는 불평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스는 그 어른들의 또 사회적인 어떤 19세기의 어떤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또 불평도 했겠지만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느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좀 뭉클한지 참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뛰어넘어서 큰 맥락으로 이제 다시 이 책을 조명한다고 한다면요. 작가의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됐는데, 한스처럼 자살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위기를 모면했더니, 그것이 돈 재료가 되어서 또 작가로 성장하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는 이제 구심점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인생의 재료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또 우리가 성실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마지막에 이제 햇세가 한스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한스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놓는 입장으로 자신은 소설을 기록했지만 본인도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다가 미수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벨 문학상이라는 엄청난 상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이겨나가면 이 햇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을이 이제 돌아왔고 독서의 계절입니다. 뭐 새로운 신간 읽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책장에 수어 있는 우리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꺼내놓고 오늘처럼 이제 중학교 때 읽었던 나의 모습 또 작년이 되어서 읽은 모습 이걸 비교해서 다시 한번 독서의 세계에 빠진다면 풍성한 가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독일에 가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수성을 느끼게 되었죠. 이 소설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그 영화 웃으면서 좀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께서도 감수성 예민하셔서 이 책을 읽고 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수레바퀴 아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감동 있고 감성 있는
이 가을을 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